자, 그러면 이 펜벤다졸이 어떤 약인지 한번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벤다졸은 상품명이 파나커입니다. 위장관에 존재하는 회충, 편충, 요충, 촌충, 십이지장충 등 장내 기생충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광범위 구충제죠. 이 펜벤다졸은 화학구조로 봤을 때 벤지미다졸 계열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대로 벤지미다졸이란 거는 이제 탄소, 수소 그 고리가 육각형과 그다음에 오각형, 중간에 이제 질소도 두 개 들어가 있죠. 이런 이중 링의 구조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링의 그 구조 이름을 벤지미다졸 계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과 비슷한 그 약이 사람에게 허가가 돼서 구충제로 쓰이는 약이 알벤다졸, 메벤다졸, 트리클라벤다졸 등이 있습니다. 뒤에 다졸로 이제 끝나니까 그게 이제 벤지미다졸 같은 계열이죠. 이 펜벤다졸은 FDA에서 계획의 사용이 승인되었지만 수의사들은 종종 고양이에게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펜벤다졸은 어떤 기전을 통해서 기생충을 죽일 수 있느냐? 펜벤다졸은 세포 내 그 골격을 구성하는 마이크로튜블이라는 기본 단위가 있습니다. 미세소관이라고 하죠. 아주 작은 그 관으로 이루어진 구조물이죠. 이 기본 단위는 튜블린에 붙게 되어 마이크로튜블 형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튜블 미세소관의 기본 단위가 바로 튜블린인데 여기에 붙어서 마이크로튜블 형성을 억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이크로튜블은 세포의 운동, 그리고 세포의 분열, 분비 과정 등 모든 생명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제 암세포는 일반 세포와 달리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 되고, 그러니까 세포 분열, 이 과정에 마이크로튜블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기생충에서는 이 마이크로튜브를 억제하게 되면 당 섭취를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포 내에 당 섭취를 방해하게 돼서 결국에 마비 및 사멸을 초래해서 기생충을 박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벤지미다졸 계통 링을 갖고 있는 이미 지금 승인된 정맥주사 항암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벤다머스틴이라는 약인데요. 상품명은 트리안다인데요. 이 약은 주로 이제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다발성 고수종, 비호치킨 림파산암, 즉 혈액암의 치료로 2008년도에 이미 FDA 승인을 받아서 현재 쓰이고 있는 약입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오른쪽 벤지미다졸 같은 그 링이 벤다머스틴에도 중앙에 이 구조를 갖고 있죠. 그런데 이 벤다머스틴은 항암 효과를 내기 위해서 고용량으로 또 이제 주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면역 억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특히 조혈세포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 수치를 떨어뜨려서 빈혈이나 감염, 그 다음에 출혈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고요. 고열이나 구토, 설사, 식욕감퇴 등의 위장관 증상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조 티펜스라는 분이, 폐암 환자분이 그 이 약을 먹었을 때 복용량을 제가 살펴보니까 펜벤다졸로 순수 용량으로 222mg입니다. 보통 파나커 이 상품 펜벤다졸 약이 한 포에 1g이거든요. 이 1g 안에 펜벤다졸 양이 222mg 들어있는데 하루에 한 포씩 3일간 복용하고 4일은 휴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 복용량 그리고 그 레지민은요 4.5kg의 강아지 작은 푸들이 기생충을 죽일 목적, 즉 구충을 위해 하루 먹는 양과 똑같은 양이었거든요. 여기 제 표에 보면 개 중량이 무게가 10파운드, 10lb, 10파운드일 때 이 패킷 사이즈 1g 한 포를 복용하면 되는데 조 티펜스 이분이 암 진단 전에는 뭐 100kg 이상 됐었다고 했는데 이제 암 진단 받고 몸무게가 빠져서 50kg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더라도 4.5kg 푸들이 구충을 위해 먹는 양의 그 정도 수준 갖고 50kg 넘는 그 인간이 실제 이런 암세포, 전신에 있는 암세포를 죽일 수 있을까? 일단은 여러 가지로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량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강아지 구충제가 과연 항암 효과가 있느냐, 어떤 그 약이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근거수준 피라미드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근거수준 피라미드라는 거는 어떤 그 신약이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 방법을 통해서 입증이 돼야 되는데요. 대개 어느 정도 순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시험을 시행하는 게 아니고
그 신약 후보로서 항암제로서 후보 물질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가장 낮은 단계 근거 수준에서인 실험 연구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실험실 연구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닌 세포나 미생물 그리고 분자를 대상으로 실행하는 거죠. 대개 이제 뭐 시험관을 이용한 실험이라든가 아니면 배지를 이용한 실험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항암 기전이 가능성이 나온다면 바로 위 단계는 쥐를 대상으로 한 동물 연구를 하게 됩니다. 동물 실험이죠. 이 동물 실험을 통해서 효과가 있다면 이제 바로 사람을 대상으로 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중간에 한 명의 사례 환자 보고가 있고요. 여러 명의 사례가 보고되는 게 환자군 연구입니다. 지금 이 조 티펜스 이 폐암 환자분의 사례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환자 증례 보고에 해당하는데 이 증례 보고 자체라는 건 일단 공식적으로 의학 학술지에 보고가 돼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그냥 인터뷰만 있는 상태고 증례 보고로 아직까지는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곧 발표된다는 얘기인데 그 발표가 되면 보다 더 정확하게 학술적으로 이분이 어떻게 암을 치료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죠. 더 중요한 거는 아무리 실험실 연구와 동물 연구에서 효과가 있다손 치더라도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약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두 편의 임상시험이라 할지라도 그 연구 결과가 또 다르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또 여러 연구를 종합한 메타 분석이라는 그 연구 결과까지 시행을 해봐야 그 효능이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9월 19일 기준으로 해서 의학 데이터베이스 펀메드라는 의학 데이터베이스에서 펜벤다졸과 캔서 이 두 가지 검색어를 이용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약 30편의 문헌이 검색이 되는데요. 이 30편의 문헌의 종류를 봤더니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은 없었고요. 바로 주로 실험실 연구와 동물 연구였습니다. 이 모든 30편이 전부 다 실험실 연구와 동물 연구는 아니었고요. 이 중에서 방금 이 펜벤다졸과 암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연구는 대략 5편 내외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그 펜벤다졸 말고 이와 그 유사한 메벤다졸이라는 사람에게 쓰이는 구충제 같은 경우에 2008년도에 몰레큘러 캔서 리서치라는 의학학술지에 이미 실험실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 보면 항암제에 저항하는 그러니까 잘 안 듣는 흑색종이라는 종양의 세포주를 대상으로 이거는 이제 세포를 대상으로 했다는 것이죠. 이 세포를 대상으로 메벤다졸을 투여한 결과 암세포를 죽이는 효과를 관찰했다라는 긍정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더 이슈가 되고 있는 강아지 구충제 펜벤다졸은 어떤가? 네, 이 펜벤다졸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Journal of American Association of Laboratory Animal Science 이런 학술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비타민과 함께 펜벤다졸을 투여한 결과 뜻밖의 임파선암이 발생한 쥐에서 종양 성장이 억제됐다라는 긍정적인 결과가 최초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1년 전에 이 펜벤다졸이 동물 연구를 통해서 종양을 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2012년도에 쥐를 대상으로 펜벤다졸이 포함된 식사를 제공했지만 종양 성장을 억제하지는 못했다라는 또 이 연구 결과는 좀 부정적인 결과가 또 나왔었네요.